네, 안녕하세요. 전 도봉구 아나운서 도나스 김재성입니다. 형님 소개. 네, 안녕하세요. 어디 보고 해야 되나? 저 카메라인가? 요거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모신 게스트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 전도 아니고요, 현 국민의힘 대변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당내 사정에 밝으시고 누구보다 뛰어난 논평을 쓰고 계셔서 여러분들 저희 정치와수다 그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치 고관 여자분들,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네네네.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편이나 이런 분들 많이 보시는데 거기에 아마 자료 화면을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형님 얼굴 자료 화면 쓰면서 방송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직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 이미 검증된 사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님이고요. 분당을 지역구로 해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시죠, 형님?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 총선 때 나와서 또 아쉽게 석패하기도 했었었고, 네, 그 이후에도 계속 당협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네. 지금 현재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분당이면은 그 저희 지금 그 신상진 시장. 네, 시장님이 계시는 거기죠. 그리고 그 분당이라고 하면 또 이재명의 본거지. 본거지. 네. 예, 본거지죠. 이재명 거하기 탄생한 그 고향의 땅. 고향의 네. 땅. 불모지. 아. 목소리를 기억하신답니다, 박 교수님께서. 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형님을 제가 이제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저도 이번 주에 처음 봤어요. 이 트리트먼트 여기 광고 되는 거 봤는데 이게 제가 몇 달 전에 이게 출시되기 전에 시제품을 좀 써봤거든요. 그래서 제 예비 와이프한테 써보라고 했는데 써본 것 중에 제일 좋다 그래요. 네, 진짜 좋대요. 뭐 샴푸가 좋아봐야 뭐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그 와중에 좋다. 진짜 진짜? 좋다. 네. 네. 형님 사가시면 싸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저는 제품은 제값 주고 사야 된다는 주의라 제값 주고 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확실히 그 화끈한 형님이 또 제값을 주고 사신다고 하셨으니 두고 보고요. 그 처음 저희가 방송 주장 다르게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방송에 없던 내용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대표가 원래 오늘 만나기로 했던 날이잖아요. 근데 비 때문에 안 만난대요. 제 생각엔 이거 그냥 명분 삼아서 안 만나고 싶은 거 아싸 잘 됐다고 안 본 것 같은데 형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원래 만날 이유가 없고 네. 비가 참 때마침 맞았고 네. 오늘 비가 안 왔으면 너무 만나기엔 혹석이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죠? 어떻게든 네. 명분 만들어서 안 나오고 약간 그 저도 가끔 이제 어려서 막 너무 나가기 싫을 때 비 많이 오면 너무 네. 고맙잖아요. 야, 오늘 비 너무 많이 오는데 다음에 만날래?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설마 이낙연 이재명이 그럴 줄 몰랐네. 안 그래도 어제 저녁 시간 중에 그 지인들하고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이 아니라 이재명과 이낙연이 만날 것인가? 네. 거기에서 대다수들은 만날 이유가 없다. 만나지 그렇죠. 않는다. 꼴도 그렇죠. 배기 싫을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안 만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형님. 이낙연은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날수록 유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일단 이낙연 대표는 만날 이유가 없고 그렇죠, 방금 그렇죠. 얘기하셨다시피 안 만날수록 유리하고 음. 그리고 이재명은 사실 이재명의 대장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알린 게 이낙연이죠. 네. 이재명한테 이낙연 대표는 전 대표는 사실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지금 이게 국민의힘보다 더 싫은 게 누구? 이낙연. 수박. 네, 그럼요. 수박 중 네. 왕수박.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이재명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낙연일 이낙연이다. 것이다.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굳이 만나줄 이유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너무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네. 막 오늘 성사가 된다, 드디어 막걸리 회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다가 비 와서 안 만난다는 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낯설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예견했던 바죠. 진짜 만나기 싫은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은 비가 오는 바람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좀 타이트하게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가 많이 와서 저도 그 다음 일정을 가야 되는데 너무 막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일찍 제가 오늘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부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누구보다 지금 형님이 잘 짚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희 이제 국민의힘 소속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대변인 논평이 계속 문자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형님 메시지를 적소에 잘 내주시더라고.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주말 중에 좀 많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서 형님 좀 추가적으로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민주당의 거짓 선동의 좀 절정판. 네, 끝판으로 가고 있다. 끝판.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네.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돈봉투 게이트, 그리고 코인 게이트, 그리고 각종 비리 행위, 그리고 채용 불법 채용 등 뭐 너무나 많은 지금 이제 상황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돌파구로 삼은 것이 결국은 뭐다? 네, 거짓 양평. 선동과 괴담 유포인데. 예, 예. 네, 그럼 거짓 선동과 괴담 유포를 위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고 계속 그렇죠. 있고, 예, 그런데 더 자극이 센 게 필요하다. 왜? 국민들이 예전처럼 잘 속질 않아요. 예. 지지율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강우병 괴담 때처럼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 이제 민주당 강우병 괴담, 사드 괴담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민주당이 하는 말 한번 걸러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 같으면 후쿠시마 오염수 뭐라고 이렇게 선동을 시작했으면 폭발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오고 기대한 것만큼 안 나오니까 장애까지 끌고 나가봤는데도 기대한 만큼 안 나와요. 자, 그럼 더 자극적인 게 뭘까?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자극적인 선동 주제로 계속 삼고 있는 게 우리의 김건희 여사님 아닙니까? 맞아. 예. 기승전 김건희란 그렇죠. 말이 있어요. 네, 기승전 김건희 해서 김건희 여사를 다시 한번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나, 어떤 걸로 선동을 해야 자극적일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게 뭐 실제로 하는 짓을 보면은 지금 수준 낮은 질 낮은 흥신소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흥신소. 예, 민주당이 지금 이게 대한민국 공당이 아니라 흥신소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는 흥신소가 아니라 네, 약간의 한 컷을 보고 나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흥신소 역할 정도뿐이 못 하고 있다. 지금 양평 고속도로도 마찬가지 건인데 예. 양평 고속도로에 지금 대안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 그 주변에 일가의 땅이 좀 있는 거예요. 땅이 좀 있죠. 예. 예. 좋은 주제를 물었죠 지금. 네. 아이템 좋다. 네, 아이템이 너무 좋아. 자, 이거는 분명히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돼서 땅 투기 목적으로 땅 지가를 올릴 목적으로 종점 변경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선동이 충분히 될 주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던져본 거죠. 던졌는데 이게 지금 자책골이죠. 왜 자책골이 됐나요? 왜 자책골이냐면 네. 자. 땅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투기에 대한민국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각종 투자나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행위들은 범법 행위가 아니에요. 범법으로 규정한 것 제외하고는. 그렇죠. 자, 근데 특별하게도 땅 같은 경우는 땅은 단지 사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라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투기의 기준들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땅 투기를 김건희 여사가 했다라고 몰고 가고 싶었는데 이 앞에 민주당이 쌓아놓은 똥이 너무 커요. 그 똥이라는 것은 이 양평 고속도로를 팠더니 민주당 비위 행위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투기 행위라는 것은요. 투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땅값이 오를 거야. 이 땅의 목적이 특별한 목적이 없이 사서 이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투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의가. 그렇죠.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무슨 독심술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년 전부터 대통령이 될 걸 예측하고 그것도 수많은 땅 중에 하필이면 양평 여기에 IC가 들어올 걸 예측하고 그 땅을 샀겠느냐? 자, 그럼 이거에는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죠. 팩트가 아닐 것이다. 자, 근데 민주당은 너무나 명확한 팩트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양평 IC가 처음에 일환으로 검토되었던 시절에 양평에 워낙 교통이 불편하니 양평 IC 필요한데 양평 고속도로가 필요한데 이게 언제 검토되었던 거냐? 문재인 정권 당시. 예, 여기 제가 이 연도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팩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정부 시절에 2021년 4월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예타 통과가 됩니다. 예비타당성 통과가 돼요. 자, 21년 4월입니다. 네. 그리고 문정부 시절 22년 1월에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예타 통과가 됐던 원안 외에 복수에 대한 노선들을 검토를 시작합니다. 자, 이게 22년 1월이에요. 22년 1월이면 대통령 되기 전이네요. 네, 대통령 문재인 때죠. 자, 둘 다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처음에 예타를 통과했던 때도 대한
대안을 검토했을 때도 다 문재인 대통령 때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복수 대안을 검토했던 업체가 어디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때 선정된 민간 업체입니다. 자, 다 문재인 때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대안이 국토부로 넘어가서 원희룡 장관한테 보고된 것이 대안이 더 훌륭한 아닙니다 하고 보고된 것이 원희룡 장관 취임하고 나서 3일 후입니다. 3일요? 네. 그럼 뭐 아직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때네요. 네. 자, 그러면 왜 이게 민주당 게이트냐? 민주당발 양평 게이트로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발 양평 게이트로. 네. 민주당발 양평 게이트입니다. 네, 민주당발 양평 게이트로 보면 되냐? 자, 21년 4월에 예타 통과됐고 22년 1월에 복수 대안이 검토가 됐는데 예타 통과되기 직전에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양평군수 배우자가 민주당 출신이죠. 자기들이 원래 올렸던 본안 주변으로 본안 종점 주변으로 해서 땅을 매입합니다.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나요? 이런 걸 투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투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 김건희 여사도 투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정전 군수 그 정모 군수 아저씨 정군수. 네. 그 군수 아저씨 투기 의혹이 있었는데 시기에는 차이가 있다. 김건희 여사는 그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살 때는 문재인 정부 때고 그 정모시기 군수는 본인이 군수였을 때 예타가 통과하기 전에 예타 통과되기 직전에. 네. 그러면 네, 직전입니다. 그러면 간단하네요. 여기는 저 예지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거고 양평 쪽으로 고속도로를 낼 거니까 미리 좀 땅을 사자 해서 이제 사신 것 같고 한 분은 예타가 통과됐으니까 사야 되겠다. 요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제가 아오님을 사랑하잖아요. 네. 제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저 혼자 갖겠습니까? 아오님한테 나누겠습니까? 조금 나눠주죠. 좀 나눠야 되겠죠. 네, 전 양평 군수가 이 예타를 통과하기 전에 또 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도 이 주변에 땅을 삽니다. 네, 땅을 매입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주변으로 해서 그 전에 정동균 전 양평 군수 일가 땅이 또 3,000평 가량 있습니다. 3,000평. 네, 그러면 자 어떤 게 투기이고 그리고 어떤 게 그 가짜 뉴스인지는 누가 봐도 명확히 드러나는 사건이다. 예를 들어서 아오님이나 저도 돈을 많이 벌면 땅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럼요. 근데 땅을 샀는데 우연찮게 그 길에 고속도로가 나네. 그럼 돈을 버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누구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숨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타 통과되기 직전에 산 땅 당연히 문제되죠. 당연하죠. 네, 당연히 문제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예타 통과되기 전에 산 땅 당연히 문제되죠. 당연하죠. 예, 특검을 하든 조사를 하든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 사람들부터 해야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 땅으로 김건희 여사발 투기 괴담을 만들어서 지금 판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똥볼을 찼다. 민주당의 비리만 줄줄이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파악하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 지금 여기에 실제로 투기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엄벌 쳐야 되겠죠. 네, 제가 이거 사진을 좀 띄워놓으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하나 제가 띄워드릴게요. PD님 제가 보내는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또 잘 안 되네. 잠깐만요. 여하튼 그 제가 노선을 좀 그 보여드리면서 제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보니까 언론 보도에서는 대개는 이제 지금 노선이 2개만 나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노선이 3개더라고요. 맞아요. 3월까지. 네. 제가 지금 보내드린 거 하나 해주세요. 그 전에 제가 슈퍼챗 좀 읽겠습니다. 슈퍼챗 좀 띄워주십시오. 네, 송문희 형님이 인트로에 그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반갑습니다. 엄청난 비를 뚫고 감사합니다. 도나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숙님 오늘도 와주신 김미숙님 도나스 김재섭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신정희님 시청은 제 방으로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제 방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준비됐나요? 사진 좀 띄워보겠습니다. 조금 더 그럼 제가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원안 그다음 이제 수정안 이렇게 2개가 일단 크게 있고요.
하나는 더 나아서 이제 삼안까지 있는데 그 원안은 한강 그 남한강 위쪽으로 뚫리는 거고 수정안은 남한강 아래쪽으로 뚫리는 거고 삼안도 아래쪽으로 뚫리는 거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양평구수 땅은 저 원안에 있는 거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 땅은 이안과 삼안에 걸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그 김건희 여사의 땅이라고 하는 거는 땅값이 오른다고 하는 IC 빠져나가는 IC가 아니라 네. 고속도로 진입하는 말 그대로 교차로 분기점 네.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아 이제 나왔네요. 송점. 자 한번 보시죠. 자 초록색이 원래 아닙니다. 네네. 그렇죠. 빨간색이 국토부가 내놓은 안이에요. 네. 거기 보면 지금 국토부 대안이라고 빨갛게 써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고 하는 그쪽 이제 그쪽인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형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특히 붙일 말 별로 없는데 그 강화 IC 쪽에 그 신설 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양평 군민들이 전부 요 강화 IC를 원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원래 양평 JCT 저 초록색 안에 종점으로 간다 그러면 자 북광주 JCT를 지나 남종을 지나 강화 IC를 지나 양평 JCT로 가려면 L자로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강화 IC를 살리면서도 종점을 절로 하면 노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그 위에 교각을 뭐 70개인가 뭐 몇 개를 또 설치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죠. 환경적으로도 네. 안 좋고. 그래서 이 노선만 봐도 좀 알겠지만은 이안 삼안이 다 저쪽으로 지나가요. 강화 IC 쪽으로 지나가요. 근데 김건희 여사 땅이 그쪽에 있었죠. 물론 거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입장 바꿔놔서 문재인 대통령 뭐 김정수 여사 땅이 있다 그러면 공격하겠지만 그것도 앞뒤가 맞게 공격을 해야 뼈가 아프지. 본인들 저 양평 JCT 쪽에 땅 한 3,000평씩 사놓고 저기 강화 IC 쪽에 땅 있다고 뭐라고 하면 이거 뭐 얘기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민주당은 좀 스텝이 꼬이겠어요, 형님. 그리고 이거를 지금 민주당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그냥 이해찬 여기 그 민주당의 땅 투기 사건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요. 네. 이 고속도로 공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민주당의 수뇌부들이 땅을 사고 땅값을 지가를 올렸던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가 국민의힘이어서가 아니라 네. 지난 5년간 보면서 네. 그래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돈보다 명예를 중요시한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정치보단 돈이 중요하다. 아니 그것뿐이 없다.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생계형으로 네, 정치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로 지난 기사들만 조금만 더 확인해 보셔도 여기에 지금 정보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준 권한으로 받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런 걸 수입으로 개인적인 사적인 수익으로 활용하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다 하는 것들을 확인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요 논란은 이제 주말 동안에 한참 막 이제 약간 우리 쪽이 수세로 몰리는 듯 하다가 네. 원장관님이 세게 배팅을 좀 하셨어요. 아주 잘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양평 군민들께서 물론 굉장히 위협을 느끼시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원장관님이 만약에 이렇게 크게 세게 베팅을 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저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더 강화시켰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양평 군민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화살을 돌렸느냐 원희룡 장관한테 화살을 돌리지 않았어요.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왜 가짜 뉴스로 우리 수건 사업들을 막느냐 하는 거예요. 왜 양평 군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그렇지. 수건 사업이었던 거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로 노선이 변경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 그럼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민주당의 가짜 뉴스로 인해서 수건 사업 자체가 막히게 되니까 이 화살이 민주당으로 향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은 첫 번째도 국민, 두 번째도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양평 국민들의 의견 이게 가장 최우선이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우리 당에뿐만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걸 사과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저는 민주당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고 뭐 아프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약간 정합성이 좀 맞고 합리적으로 좀 해야 우리도 아프고 좀 대응을 하고 이거 어떡하나 고민을 좀 할 텐데 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니까 이거 뭐
오늘 주제는 없지만 오늘 양이원영 의원이 IAEA는 UN 그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슨 새로운 기구 만들어야 된다고 이재용 의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여당을 비판하면 여당 띄워주는 거라니까요. 나 이 사람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따져볼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제가 주말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뭐 양평 군수 딱 나오고 이럴 때가 아니었는데 이걸 우리가 일단은 김건희 여사 의혹이 있지만은 중립적으로 보고 따져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언론에 그 당시에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사만의 존재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주말까지는. 근데 사만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만도 김건희 여사 땅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한 사만이 다 그쪽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특혜 효과는 별개로 그거 자체가 유용하다고 일단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시기의 문제예요. 시기의 문제. 네, 그러니까 이 대안들이 검토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가 아니다. 문재인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선정한 업체가 대안으로 맞아요. 구상한 것이 B안, C안이다, 2안, 3안이다.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검토됐던 2안, 3안을 들고 김건희 여사가 땅 투기를 했다.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제 원장관님이 이렇게 세게 배팅을 하셨지만 원한이란다. 어쨌든 그 고속도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평 국민들 위해서라도 가야 됩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럼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할 주제가 많아가지고 조금 네.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민, 네, 조국, 이 뭐 잊어버림만 하면 다시 나오는 분들. 그러니까 조민 씨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소송을 취소한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학력으로 다투지 않을게.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형님은?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 다시 출마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게라고 이제 해석해야지 맞겠죠. 네, 그러니까 조국이 출마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게로 해석해야 맞는 해석이 아닐까. 조국은 출마할까요, 형님? 본인이 출마를 하고 싶을 것이고, 네, 민주당의 의지와는 다르게 본인은 어쨌든 출마를 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고 싶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조민 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조민 씨의 동생이었나 오빠였나 그 남자. 네네. 거기서 연세대학교 학위를 반납한다고. 그렇죠, 석사 학위를 반납한다고 하는데 웃긴 게 그 반납한다고 반납이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안 되죠. 네. 확인은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이제 가십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쇼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진짜로 학위를 안 따봤나 봐요. 그걸 모르는 거 보면. 그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 반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안 받아들여질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형님 말씀하신 대로 조국이 털고 가야 되는 것들을 미리 털고 가자. 지금까지 조민 씨랑 조원이었나 아무튼 뭐 방송에서 이름은 안 언급하는 것 같아요. 뭐 조모 씨라고 할게요. 그 조모 씨가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혜택을 많이 봤으니 야 아들 딸 나 국회의원 나가야 돼 니네가 이번에 좀 도와줘 해서 이렇게 그 운명 공동체가 돼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은데 대단히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단히 보고 싶지 않고 조국 전 장관이 나와주면 솔직히 땡큐 아니에요, 형님? 전 형님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해요. 조국 나오면. 저는 사실은 선거 공학적으로는 조국이 나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매우 이득. 하지만 조국이 결코 나와서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선거 지형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깨고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었던 불공정의 아이콘을 국민을 대표하는 이 300인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후보로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조차 주어져서는 안 된다. 설령 우리에게 선거가 유리하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조국 교수랑 좀 인연이 있잖아요. 또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좀. 네, 그때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요즘 나오는 거면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조민 씨가 곧 기소가 될 거다.
기소가 될 거기 때문에 반성문 쓰듯이 미리 이렇게 나 이거 취소할게요 이렇게 미리 사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게 한 10% 되지 않을까. 아 그건 10%. 네, 그리고 이거를 정확히 조국과 그 자녀들을 따로 볼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회사와 자회사로 봐야죠. 모회사가 부도나면 자회사도 부도죠. 그렇죠. 그럼 지금 모회사를 다시 살려야 되는데 지금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부도 판정이 난 회사 아닙니까? 네. 예. 그럼 이 부도 판정 난 회사를 뭘 어떻게든 다시 살려야 이 자회사들도 다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딴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조국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하나에 지금 온 가족이 집중하고 있다. 근데 그 민주당도 그렇게 막 글쎄요, 저 뭐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조국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아니,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민주당 보니까 내에는 있을 수 있죠. 그 조국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였지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약간 좀 오글거리는 뭐였던데.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서. 네. 근데 그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네. 그 191회 그러니까 심야 191회인가가 상영이 됐는데 전부 매진이 됐대요. 그 조작이잖아요. 그니까요. 네. 조작인 거잖아요. 그 막 실제 영화 순위 조작하고 했다는 건데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그 범죄도시, 네. 그러니까 범죄도시 3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그렇죠. 그 심야가 매진된 사례는 그러니까 완전 심야 매진된 3건밖에 없대요. 네. 전체 1,000만 영화가. 맞아요. 근데 그 조국 영화는 전석이 다 매진됐다는 거예요. 주로 팬들이 그 밤의 시간이 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사가지고 논아주곤 했는데 실제로는 등장하진 않고 막 이런 그럼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응당 이해가 가는 게 그 정경심 교수가 왜 영치금 2억 뭐 6천만 원인가 막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국 좋아하는 팬덤들 이분들은 뭐 개딸도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조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분들은 약간 우리 조국 교수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막 무슨 이렇게 막 가족들 다 뭐 노력내고 이거 너무 저 검찰 정권에 무도한 뭐 이렇게 막 맨날 하는 그 레파토리 신한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뭐 영치금에 뭐 얼마씩 내고 뭐 영화도 사주고 게다가 또 뭐요 그 뭐 책도 나오면 다 완판 시켜주고 이거 약간 제 생각에는 이게 마음은 알겠고 정치적 효능감은 높여주기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형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치권 전체를 퇴행시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 교수는 웬만하면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고 슈퍼챗은 아니지만 김종강님이 김민수 대변인 분당의 아이콘 굿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아까 형님 그 얼굴에 광이 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던데. 들어오기 전에 기름종이로 한번 닦았는데. 네. 우리 대변인 되려면 이 정도로 번쩍번쩍 해야 됩니다. 네, 얼굴 광이 나야 돼요. 자, 마지막 주제로 오늘 좀 스피드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넓게 길게 편성을 할게요. 마지막은 짧고 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14만 9천 원이나 HS3 DDS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김민수님 분당 어디 사세요? 분당 정자동 삽니다.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분당 정자동에서 30년째 살고 계십니다. 분당에서 30년째 살고 있고 야탑에서도 한 10년 살았습니다. 그럼 평생을 다 분당에서 사신 거네요? 아닙니다. 평생은 아니고 인생의 대다수를 분당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고향은 원래 어디? 부산입니다. 부산. 네네. 형님 부산이셨습니다. 네, 찐이네요. 자, 마지막 주제 갑니다.